3월 영상 2부 올리겠습니다. 1부에서 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재생하시고 3월 2부는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말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상담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고객님이 yes 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질문해야만 yes 대답이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거 절대 쓰면 안 되고 다른 미용실 비교하는 것도 절대 쓰면 안 된다. 크렘이 지금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상담을 하고 시술 들어갔다 했는데 고객님한테 물어보니까 상담 안 하더라. 여러분들이 상담한 것과 고객님이 느끼는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컷하시겠습니까? 네.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좀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담일까? 여러분은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님은 상담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게 변들이 외곽지역의 1인샵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도 상담이 됩니다. 시내 대형 프랜차이즈 고급 미용실에 왔을 때는 자기는 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머리 깎으러 오는 것 같으면 동네 미용실을 갑니다. 하미지에 오는 고객은 머리 깎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상담받고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 머리 결, 내 직업에 맞는, 나이에 맞는, 직책에 맞는, 그리고 지금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이것 때문에 시내까지 나오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여러분한테 찾아왔는데 변들에서 만원, 2만원짜리 컷하는 거 똑같이 여러분들 해준다면 그 고객이 다시 여러분한테 찾아올 이유가 없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변들이 미용사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충성도가 가장 높은 고객님은 아저씨가 생각할 때는 연간회원이라고 봅니다. 연간회원 높은 고객입니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잡은 물고기 먹이 안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내한테 1년 동안 묶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더 친절해가지고 내년에 또 묶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고객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삐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객님을 돈으로 받기 때문에 고객님이 연속적으로 코스를 안 하고 연속적으로 연간회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중에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고객님들이 연간회원을 안 한대요. 코스를 요즘 안 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저한테. 안 꼬인다 요즘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단품은 비싼데 왜 단품으로 하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상담 잘 하시고 끊고 나면 다음에 올 때는 더더욱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됩니다. 단골 고객님이 합니다. 나 단골이다 이 말 합니다. 왜 그 말 했을까요? 단골 같으면 내 더 잘해줘야 된다. 뭐 없어 단골인데 그만큼 기대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고객님은 돌아설 수밖에 없죠. 내가 고객이라면 입장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자. 그분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연간회원이라든가 VIP 고객님 이런 분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게 분명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미즈 VIP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VIP 고객님에게는 여러분들이 대우를 해 주셔야죠. 정말 고마운 분들한테 더 친절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질문, 고객님 불만, 고객님의 찬스로 활용할 줄 아는 조금 여러분들이 통이 좀 큰 디자이너가 되면 좋겠습니다. 크레임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파마가 다 풀렸다 왔습니다. 컸다가 잘못했다고 왔습니다. 그 고객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뇌를 했겠습니까? 잘해줄까? 돈을 받을까? 오만 고민해가지고 혼자 안 오고 친구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물어볼 때 고객님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그 고객 주위에 있는 고객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온 고객님한테는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겠다. 다시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온 고객님 말로 설득해가지고 보냈다. 거기 다시 올까요? 절대 안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다음을 생각하면서 고객님을 모셔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커터 고객님 요즘은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크레임이 본사를 걸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커터 고객님 골배하지 마라. 지금 커터 고객님 다음에는 파마하지 않습니까? 커터 왔다 그러면 기다리라 잠시만요 알았어요. 나는 안 하고 바로 내 알겠습니다 좀 해주면 안 되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고객님 10분만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음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등등 예쁘게 고객님이 양해 구하고 10분 기다리게끔 하면은 안 됩니까? 그게 고급 아닙니까? 근데 네 알았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정말 너무 유치하게 좀 고객 모시지 말자.
그리고 지금 더 위기 아닙니까? 우리 전국 미용시장의 60% 정도 고객이 줄었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객을 모시지 않으면 정말 더 큰 위기가 올 것인데 아직도 무표정, 자기소개 안 하는 거, 상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직도 있는 거 보면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존 워드메이커 백화점 설립이 1869년도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찰제, 정직해야 된다. 겉면 성실해야 된다. 세계 최초로 신문 광고를 했던 백화점. 지금 교육할 때 1타 3피. 양복, 신발 하나 사러 온 사람한테 3개 팔아라.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양복 사러 온 고객님에게 양복 파는 것이 아니고 양복에 잘 받는 와이셔츠 이런 색깔이 있고 이런 색깔이 있고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집에는 어떤 색깔의 와이셔츠가 있느냐, 어떤 색깔이 있다. 이 양복에는 이 색깔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집에 어떤 넥타이가 있느냐 물어보고 지금 이 양복에는 초봄에는 이는 넥타이가 잘 어울린다. 넥타이 핀은 이런 핀이 잘 어울린다. 다 이겁니다. 그리고 양복 하나 사러 온 사람한테 와이셔츠도 팔고 넥타이도 팔고 넥타이 핀도 팔고 그리고 할인 코너에 있는 신발 가져와가지고 신겨고 신발도 팔고 장갑 사러 온 기부인에게 바깥 날씨가 너무 춥다 인사했습니다. 그걸 한 개 산 사람에게 하얀 백색 잘 어울린다. 단점이 있다. 몇 번 안 끼면 금방 때가 잘 타서 또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세탁하게 되면 다른 여유분 장갑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얀 순백색은 올해 나온 신상인데 이것도 한번 끼보시겠습니까? 끼보니까 2개 주세요. 2개 끼고 포장하는 동안에 주말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쭙니다. 기부인이 주말에는 교회 간다니까 저도 주말을 기다려준다. 주말에는 교회를 가니까. 근데 저는 교회 갈 때 하얀 장갑을 끼지 않는다. 연한 채색빛 장갑을 끼는데 고객님 교회 갈 때는 어떤 장갑을 끼십니까? 지금 하얀 장갑 2개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얀 장갑. 제 주위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오는 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교회 오면서 하얀 장갑을 끼고 오는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럼 어떡하죠? 연한 채색빛 벙어리 장갑을 끼보게끔 했습니다. 일반 장갑 끼다가 벙어리 장갑 끼보니까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1타 3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트하러 온 고객님에게 커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커트만 해서 보내는 정말 어리석은 디자이너가 지금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커트하고 나니까 고객님 파마기가 없습니다. 파마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고객님 90%가 시간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점에 있는 이주미 본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글로 적어보니까 시간 없다는 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먼저 질문합니다. 커트하는 고객이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고객님? 그럼 고객님이 디자인을 쳐다보고는 왜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왜요?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파트너분이 핸드 마사지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 오늘 시간 많아요. 시간 많다고 하는 커트 고객님 파트너가 핸드 마사지 하고 있을 때 커트하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커트하고 나니까 파마기가 없는데 파마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어떡합니까? 빠지라고 구멍이 없습니다. 시간 없다고 해야 되는데 시간 좀 전에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주미 본부장입니다. 25년 동안에 본점에서 매출 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물어 보세요. 자기는 왜 출근하냐? 돈 벌려고 출근한다. 일하러 노는 것이 아니다. 집에 애들 몇 명 학교 보내야죠. 유치원 보내야죠. 남편 뒷바라지 해야죠. 시엄마 뒷바라지 해야죠. 주부로 미용실에 와서 관리, 원장 1인 5역, 7역을 하면서도 매출액은 계속 탑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따라쟁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타 3피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연간 고객님 패키지 고객으로 연결하고 더 잘해드리면 매니아가 불명이 된다. 여러분들 매니아 고객 200명 정도 매니아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매니아 맘딱 먹고 고객 모시면 한 달에 10명은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같으면 120명, 2년 같으면 240명, 3년 같으면 360명, 360명 매니아 고객 팬덤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 연봉 억대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미주 여러분 디자이너 선생님들 보면은 역량이 충분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3년 공부했죠. 대학교에서 2년 3년 공부했죠. 밖에서 나와가지고 또 1년 2년 동안 트레이닝 받았죠. 최소한 5년 10년 정도 되어서 디자이너 된 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안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제안하기 이전에는 고객님과 친목 도모가 먼저 돼야 되겠죠. 예의범절, 자기소개, 미소 한번 웃게끔 만들고 나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남자 고객님은 참 여자 고객님보다는 많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또 있으면은 깍자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사도 말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체면 때문에. 남자 고객님, 커다란 고객님 파마하시겠습니까? 제안 한번 해보세요. 두피 하시겠습니까? 염색하시겠습니까? 왁스 필요하지 않습니까? 샴푸는 어떤 샴푸 사용하십니까? 지난번 이용했던 미용실은 어떤 미용실이었습니까? 자, 이거 좀 질문 좀 하고 제안만 잘해도 그 집에서 손질 방법에 대한 어드바이스, 지금 손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것만 잘해도 남자는 정말 쉽게 여러분한테 예스를 합니다. 남자 고객님 커트가 아니고 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자 고객이 폼하겠다면 뭐 이 사람 뭐냐? 이런 표정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요즘 트렌드다. TV에 나오는 분들 누구가 펌해가 왁스 바르고 노는데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돈 5만원 10만원 아끼겠습니까?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제안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안만 잘해도 여러분들 월급이 꼬파기가 됩니다. 명분이 약해서 못했다. 명분을 주면 매출이 올라가고 미용시장 파이도 같이 커지고 내 월급 봉투도 뚝뚝해지고. 남자 고객님 무조건 파마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손질 방법 어드바이스, 왁스 젤, 샴푸 린스는 뭐를 쓴다? 미용실에는 3주에 한 번씩 온다? 고객님은 깔끔하게 헤어스타일 유지할 수 있게 좋고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좋고 이거 양득 아니겠습니까? 강요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저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전부 다 막 안 한다는 듯 계속 강요, 그거는 사약입니다. 유럽에서 전판 1위 하는 비결을 일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 질문, 그리고 맞장구를 잘 쳐라. 지금 고객님이 사용하는 제품 다 사용하시면 소개해드린 새로운 제품,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비교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왁스를 쓰고 있다. 좋은 왁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미조 코슈에서 만드는 이런 왁스가 있는데 그 왁스를 다 쓰고 나면 이 왁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왁스와 비교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샴푸 어떤 샴푸를 쓰고 있다. 좋은 샴푸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하미조 코슈에서 만드는 새로운 신상 이러한 샴푸가 이번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 샴푸를 다 쓰고 나면 제가 추천하는 이 샴푸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비교해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디자이너가 유럽 판매 왕 됐다고 로레알에 가니까 꺼보내고 강의하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고객님은 정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샴푸가 있다, 이런 왁스가 있다, 이런 젤이 있다,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내놓고 지금 뭐를 쓰는지 물어보고 쓰고 있는데 이거 사라고 안 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기회가 되면 이 샴푸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한테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부탁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보를 주면 고객님이 필요할 때 이전에 설명했던 제품을 떠올리게 만들고 구매를 유도를 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요, 몰라서 지금 고객님이 샴푸도 안 사고 왁스도 안 사고 젤도 안 사고 미용실에서 판매되는 전판을 안 삽니다. 아저씨는 다이소를 한 번씩 갑니다. 시내 나가서도 시간 있으면 다이소, 자갈치시장 입구에 보면 옛날에 국도극장 있는데 그 부근에 다이소가 아주 큰 게 있어요. 아저씨가 들어갈 때는 건전지 사러 들어가는데 나올 때 되면 건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조그마한 바구니에 다 담기가 나옵니다. 정말 다이소 대단한 회사다 하면은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다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분들은 설명을 안 해주고 눈으로 전부 다 확인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전에 어느 책 보니까 다이소에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는가 여름에 제일 안쪽에 아이스크림 통을 넣어놨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갔다 그러면 나올 때 되면은 빛도 사야 되고 왁스도 사야 되고 뭐 물통도 사야 되고 컵도 사야 되고, 자,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지금 다이소 전국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용어에서 밑밥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저씨는 밑밥 전략.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밑밥을 뿌려놔야만 고기가 모인다. 자, 여러분, 밑밥. 하미주의 밑밥이 뭐가 있습니까? 물적 서비스도 밑밥이고요. 심리적 서비스도 밑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밑밥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물적 서비스는 차, 음료, 어린이 앞머리 커트해주고 뭐 머리 따주는 거 이런 것이 물적 서비스죠. 이게 밑밥입니다. 꼬마들 브릿지 몇 가닥 넣어주는 거 이런 것이 물질 밑밥입니다. 핸드 마사지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발 교환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클리닉 뭐 사진 찍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따라온 친구들 드라이 해주지 않습니까? 눈썹 정리도 해주지 않습니까? 매니큐어도 발라주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고객님한테 우산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자, 연간 회원, 지인 체험권 등등 쿠폰 이런 것이 뭡니까? 할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물적 서비스고 이걸 우리는 밑밥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은 고객이 모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광고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웃도어 70% 할인, 80% 할인, 그런 거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백화점에 무슨 세일을 한다. 그런 게 이게 바로 밑밥 전략입니다. 그래 실제 또 가보면은 70% 80% 하는 거는 한쪽 끝팅이 조금만 있고 나머지는 정가로 다 받고 이 그 밑밥에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7, 80% 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품으로 사게 되고 이게 판매 전략이더라. 그리고 심리적 서비스는 뭡니까? 심리적 서비스는 날씨가 눈에 의해서 눈 맞춤, 스마일 이게 심리적 서비스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치주고 애교 부리고 감탄사 이게 심리적 서비스입니다. 감탄사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단어만 계속해서 써도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애정, 칭찬, 격려, 섬김, 여러분 태도, 신념과 정열, 의지력, 명분, 동기부여 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머를 좀 잘 써야만 고객님과 같이 한번 웃고 나면 침묵 도모가 되고 침묵 도모가 된 고객에게 제안하는데 고객님은 거절을 거의 안 했더라는 겁니다. 심리적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고객님 자기 자랑을 하게끔 하고 맞장구만 잘 치주면 됩니다. 고객님 자기 자랑해라 그러면은 사실 고객님 집이 몇 평에 사는지 어느 동네 사는지 무슨 아파트인지 어떤 직장에 있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유도하면은 고객님은 조금 허풍스럽게 이렇게 하는 고객들 많이 있습니다. 허풍 많이 떨면은 많이 떨수록 여러분 거절은 더더욱 못하게 되죠. 돈 자랑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들이 고가 이야기해도 비싸다 말 못하는 것 같이. 자, 이걸 심리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만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달인, 장사하는 사람과 세일즈하는 사람과 비즈니스와 사업의 차이. 비즈니스는 사업이랑 똑같은 말입니다만 ICL이 분류를 해놨죠. 그러나 업태하고 업종하고도 분류를 해놨죠. 어떤 것이 업종입니까? 시장통에 채소 파는 아줌마, 과일 파는 아저씨. 어서오세요. 700원, 어서오세요. 2,000원. 업종은 그냥 팔아버리는 거. 이 업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업 형태를 다양하게 하나의 물건에다가 서비스를 집어넣은 것. 이것을 갖다가 업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에다가 쇼를 집어넣은 것, 생쇼를 집어넣은 것, 미소를 집어넣은 것, 애교를 집어넣은 것, 다소담을 집어넣은 것. 이것을 갖다가 업태라고 했습니다. 미소, 애교, 기술에 집어넣어 놓은 것을 업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업태, 업종 구분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을 그냥 팔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다가 재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고객님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파는 것을 우리는 업태라고 했습니다. 형용사적인 대화에서 오는 불이익 너무너무 크더라. 상담시에 이미지 확인, 아이패드 활용 잘해라, 스타일북 활용 잘해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 요즘은 종이 이렇게 찢어가 오는 고객 거의 없죠? 레이디의 경향이라든가 그런데 나가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찢어가 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요즘 그런 고객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딱 해가지고 사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폰에다가 스타일을 많이 저장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상담해보세요. 아이패드 옛날에는 썼는데 아이패드 필요합니까? 요즘 휴대폰 안에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고객님 신뢰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상담을 잘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이익이 크다는 거겠죠. 고객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장사는 고객이 찾아와서 내가 파는 것을 장사라고 한다면 세일즈는 고객님에게 직접 다가가서 파는 것을 세일즈라고도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이 사게 만드는 것. 비즈니스는 고객님이 사게끔 만드는 것,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 한번 왔던 고객님 다시 올 때는
다른 일가 친척 친구들 모시고 오게끔 만드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깝깝하지 않습니까?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일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친구야 나 지금 하미주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머리 할 때 때문에 내 찾아줘. 이거는 세일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을 그 사람을 활용해서 2번, 3번, 5번 오게끔 만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서 모시고 오게끔 만드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했다. 그러면 사업은 물론 사업이나 비즈니스 같은 말입니다만 사업은 무엇을 사업이라고 정의를 했는가? 통계 분석,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라. 그게 사업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2021년도 2월달 매출을 얼마를 했지? 파마 몇 명 했지? 커터 몇 명 했지? 드라이 몇 명 했지? 합계 금액이 얼마였지? 시간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몇 명? 2시에서 5시까지 몇 명? 5시에서 7시까지 몇 명? 월요일 맞는가? 화요일 맞는가? 수, 금, 토, 일 중에서 어느 날이 제일 많았고 어느 날이 제일 적었지? 시간은 어느 시간이 제일 많았고 어떤 시간이 제일 적었지? 그걸 잘 분석하면은 여러분들 휴무날 정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통계 분석을 잘 활용해야만 큰 사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세요. 지금은 너무 사업하기 좋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있으니까 여 안에다가 내가 한 거 다 메모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찍어 넣기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휴대폰에서 자동적으로 그래프가 다 그려져요. 월급 계산도 다 해줘요. 지금 아티클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세상,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활용을 못하면 활용하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사람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까요? 사회생활 10년, 20년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1년, 2년밖에 안 된 이 친구들이 훨씬 시스템을 활용을 잘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경력이 20년인데 어디 가서 일해야 된다? 경력이 2년 된 사람은 오픈했는데 거기 가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밑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혁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40여 년 동안의 사회생활을 했던 경험담들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활용하면 정말 재밌는 세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씨가 30년, 40년 전에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었다면 지금 아이씨는 어마무상한 재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이씨는 처음 미용 공부를, 경영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씨한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책이 장상수라는 분이 적은 미용경영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일본 사람이 적은 책을 조금 인용해가지고 적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 마르고 닳도록 공부했고요. 다 암기할 정도로 책을 많이 본 기억이 나네요. 지금 아이씨 내용 중에 그분의 이야기도 좀 녹아 들어가 있고 세계 1등 하는 리스 미용실의 운영 방법도 조금 이 안에 인용이 됐고요. 또 일본에서 1등 하는 타이아 미용실 내용도 조금 가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성공 미용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일.